북한의 2025년 식량 생산량이 490만 톤입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북한 주민 2,600만 명이 하루 580개씩 먹으려면 최소 550만 톤에서 600만 톤이 필요합니다. 지금 북한은 최소 60만 톤, 최대 110만 톤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서울 시민 전체가 1년 동안 먹을 식량이 통째로 사라진 것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딱 그 위기가 가장 극심해지는 시기죠. 매년 봄철, 지난해 수확한 곡식은 바닥을 드러내고 새 수확은 아직 멀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9년 연속으로 북한을 식량지원 필요국으로 지정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목하는 건 단순한 식량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위기 속에서 북한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던 중국에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군 최고 지도부의 71%가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과 관련해 핵 기밀 유출이라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죠. 오늘은 이 두 가지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고 한반도 정세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 식량 문제부터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 농무부 USDA 발표에 따르면 2025에서 2026 양곡연도 전망치를 보면 북한의 옥수수 생산량은 230만 톤으로 5년 평균 대비 1% 늘었고 벼 생산량은 227만 톤으로 5년 평균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청 자료를 보면 2025년 쌀 생산량이 225만 톤으로 전년보다 12만 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숫자만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위기일까요? 포인트는 생산량이 아니라 분배 구조에 있습니다. 북한의 배급 시스템은 평양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군량미가 최우선으로 배분되고 그 다음이 당 간부와 평양 시민이죠. 지방 농촌 주민들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후순위입니다. 전체 생산량이 조금 늘어도 그 혜택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닿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치 물이 아무리 많아도 파이프가 막혀 있으면 끝까지 흘러가지 못하는 것과 같죠. 이 구조는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약 30년 동안 고착화된 시스템입니다. 당시 북한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는 참상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시장 요소가 일부 도입됐지만 국가 배급 시스템의 근본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자력갱생 이념을 고수하며 국제 식량 지원을 사실상 거부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외부에서 채워줄 수 있는 여지도 극히 제한적이죠. FAO가 19년 연속 식량 지원 필요국으로 지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년입니다. 거의 20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지정된 나라입니다. 생산량이 조금 늘어도 분배가 안 되고 외부 지원도 없으면 취약계층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가 왜 지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바로 북한의 유일한 실질적 후원자인 중국에서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에서 3월 사이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 인민해방군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최고 기구입니다. 이 기구의 구성원은 총 7명인데 그중 5명이 숙청됐죠. 시진핑 주석과 2025년에 새로 임명된 인물 2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원이 교체된 겁니다. 7명 중 5명, 비율로 따지면 71%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일상과 무슨 관계냐고요? 중국이 안정적일 때는 북한에 대한 관리와 억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해왔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 때마다 중국이 뒤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던 거죠. 그런데 중국이 내부 혼란 중일 때는 그 억제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내부 위기를 외부 도발로 전환하려 할 때 과거에는 코스피가 단기 조정을 받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원화 가치가 흔들리고 수출 기업 실적에도 영향이 생기죠. 지금이 바로 그 패턴이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중국 군부 숙청의 실체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이번 숙청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장유샤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연합참모부 참모장을 지낸 인물로 군내 핵심 실세였죠. 공식적인 숙청 명목은 3가지입니다. 부패, 기율 위반, 그리고 공산당 지도력 약화입니다. 중국에서 부패 혐의는 정치적 숙청의 가장 흔한 명분으로 활용됩니다. 시진핑 집권 이후 2012년부터 지금까지 군부 대숙청이 반복되어 왔는데 로켓군 부패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3번째 혐의, 즉 공산당 지도력을 약화시켰다는 문구가 추가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시진핑의 리더십에 도전했다는 정치적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군 최고 지도부의 71%가 교체되는 일은 중국 현대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시진핑이 그만큼 강하게 군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는 신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보도 하나가 국제정보 커뮤니티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장유샤가 중국의 핵 관련 기밀을 미국 측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순한 매체가 아닙니다.
보도 전에 복수의 소스를 교차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형 경제지입니다. 이 정도 매체에서 이 정도 수위의 보도를 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당한 의미를 가지죠. 물론 중국 당국이 공식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보도가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문제는 한 명의 장성 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의 핵 전략과 관련된 기밀이 외부로 흘러나갔다는 것은 중국 군사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핵 능력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중국 입장에서는 핵 억지력의 불확실성이 생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핵 억지력이란 게 결국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상대가 모르게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 기밀이 새어나갔다면 억지력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가 북한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북한은 지금 식량이 60만 톤 이상 부족하고 봄철 춘궁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이 내부 위기에 처했을 때 반복적으로 선택해온 카드가 있습니다. 외부 도발입니다. 미사일 발사, 핵 위협, 도발적 언사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고 외부의 관심을 체제 위협이 아닌 군사적 긴장으로 돌리는 전략이죠.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2017년 연속 미사일 도발, 2022년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내부 압박이 심해질 때마다 이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발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 주식시장은 단기 충격을 받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통일연구원 KINU가 2026년 2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북한의 식량 위기와 재정 위기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체제 불안정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이 연간 50만 톤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중국이 내부 혼란 중일 때 이 지원이 축소될 경우 북한의 러시아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식량과 에너지, 군사기술로 보답하는 구조입니다. 중국의 지원이 줄면 북한은 러시아 쪽으로 더 기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구도가 더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시진핑이 군부 재편을 마무리하고 장악력을 안정화시키면 오히려 대북 정책의 일관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북한 담당인지, 어떤 원칙으로 지원하고 억제할지가 명확해지면 한반도 관리가 예측 가능해지죠. 예측 가능한 상황은 불안보다 안정에 가깝습니다. USDA 전망대로 2026년 북한 농업 생산성이 소폭 더 개선되면 단기적으로 식량 위기의 강도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중국 내부 혼란이 장기화되고 북한의 식량 위기가 임계점을 넘으면 김정은이 체제 결속을 위해 군사 도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데일리 NK 분석을 보면 구조적 변화 없이는 2027년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150만 톤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핵 기밀 유출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중 관계는 전면 재편 국면에 들어가고 북핵 협상 구도 역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의 분기점이 되는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유샤 핵 기밀 유출 의혹의 진위입니다. 이것이 확인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올해 5월에서 8월 사이 북한 춘궁기의 실제 피해 규모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 내부 불안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느냐가 김정은의 다음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 방산 관련 주식은 단기 상승 압력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수출 중심 기업들은 환율 불안정과 수요 위축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반도체와 히토류 공급망에도 영향이 생깁니다. 한 가지 자산에 집중하기보다 분산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